자,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인데 여기 있는 거죠. 중학교 거. 자, 부등식의 연산의 기본 성질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방정식하고 다른 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 있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 이런 거를 뭐 근데 모르진 않을 거고. 그래서 1차 부등식 형태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해주긴 하겠는데 참고로 이걸 뭐 너무 무겁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등식의 해가 저거일 때 A의 값 구하라는 건데 이거 다 중학교 때도 해요. 자, 부등식을 푸시려면 우선 X에 대한 동류항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항에서 계산을 하시는데 이거 약간 센스 있게 얘를 넘길 게 아니고 얘를 넘기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 쓸게요. a제곱 빼기 4의 x를 여기다 쓸게요. 얘는 넘어가서 a 빼기 2를 여기다 쓰고 부등호는 반대로 쓰면 되겠죠? 좌우변 바꿨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쓴 게 이쁘지 않겠냐. 그럼 얘는 보다시피 뭐가 보이냐면 합차가 보여요. 합차가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랑 합차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관건이죠.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뭘 해요? 우진이 뭘 하겠어요 여기서? 이 다음에 뭘 하겠어요 본인은? 그 A-2를 연결이 나오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잘못된 거, 그죠? 뭐냐면은 똑같은 게 있으면 양변에서 지우시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언제? 그건 항상 숫자일 때 지우는 거고 문자일 때는 마음대로 지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인수분해도 아니고 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바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뭔가를 똑같은 걸 나누고 싶으면은 걔가 0인지 아닌지를 아냐?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걸 모르는 게 문자에 쓰면 모르거든요. 문자에 있으면. 그래서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A가 2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분류를 하시는 거라고요. 분류. A가 2여봐. 못 나누거든요. 좌변 얼마야? 0인데 내가 이제 0 곱하기 x로 쓸게요. 0 곱하기 x입니다. 우변 얼마야? 자, 그럼 해가 뭐예요? 해라는 거는 부등식에다가 대입해서 참이 되게 하는 애인데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려면 x에다 뭐 넣어야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거 있어요? 불러보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가 뭐야? 모든 실수. 이게 해죠. 그럼 만약에 a가 2가 아니면 이제 나눠도 되거든요. 이젠 나눠도 돼요. 이제는 나눠도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도 있었네. 자, 그죠? 마이너스 2도 따져야죠. a가 마이너스 2일 때 좌변 얼마? 0 곱하기 x입니다. 우변 얼마? 마 4입니다. 해가 뭐예요?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a가 2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죠. 그럼 이때는 나눕니다. 그럼 나눠 버리시면은 여기는 x만 남고 여기는 뭐 남아요? 약분까지 해주면 요거 남죠. 방정식이었으면 여기서 끝인데 이제 얘는 그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내가 나누는 애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얘가 부등호가 나누는 애가 양이었으면 부등호는 그대로 갈 거고 나누는 애가 음이었으면 부등호가 반대로 틀어질 거거든. 그죠? 요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 뭐라고 줬어요? 해가 이거래요. 그럼 해가 얘가 되려면 얘는 탈락이죠? 얘도 탈락이죠? 적어도 얘나 얘인데 위에야 아래야? 이 해가 나오려면 뭐겠어요? 위에가 돼야 되겠네. 위에. 맞아요? 다시 말하면 나눴던 애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는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제가 마일이 돼야 되죠. 마일. a 얼마예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거의 메인은 아닙니다. 이거 다 중학교 때도 했던 건데
고등학교 때 안 나오냐? 뭐 안 나온다고 하기는 애매한데 어쨌든 가볍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립 1차 부등식. 우리가 이제 연립 방정식을 배웠어요. 연립 방정식 풀이 핵심은 뭐다 시윤이? 연립 방정식의 해법은 결국에 그 근본적인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연립 방정식. 진우 뭐라 그랬어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연립 부등식은 연립이라는 표현에서는 유사하지만 아예 다르죠. 연립 부등식하고 연립 방정식은 아예 다른 게, 연립 부등식은 말 그대로 그냥 부등식을 여러 개 쌓아놓은 거야. 그래서 연립 방정식은 얘네들 쌓여져 있는 애들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고 연립 부등식은 그냥 각각을 다 풀어. 각각을 다 해를 구해놓고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연립 부등식의 해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핵심은 연립 부등식은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핵심이고, 여러분이 이 공통 범위를 구할 때 쓰는 수학적인 도구가 있죠. 그림. 그게 뭐예요? 수직선입니다. 어디 있어? 없네? 자, 없네. 자, 알겠습니까? 밑에 있나 보네. 자, 공통 범위를 어디다 그린다? 수직선을 그려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제 또 이거 부등식 해 구하실 때 수직선 안 그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차는 내가 좀 쉬워서 안 그린다. 뭐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 1차도 내가 그리는 건 여러분들 꼭 그리세요. 수직선 꼭 그리셔야 돼요. 수직선. 넘어가서 이거 수직선 그릴 때 이게 막힌 표시, 뚫린 표시 알죠? 우진이 막힌 건 뭐예요? 모르네? 몰라? 그거 는. 는이죠. 뚫린 거는 는이 없는 거고. ABC 꼴의 부등식인데, ABC 꼴의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ABC 꼴의 부등식은 이렇게 한번 풀어서 연립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 맘대로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왜 안 되냐? 참고로 이렇게 풀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렇게 풀어야 돼요. 참고로 방정식은 달라요. 자, 만약에 방정식은 넣는 꼴이잖아요. 이렇게 연방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두 개만 하면 되거든, 방정식은. 근데 부등식은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돼. 부등식은 무조건 요렇게 하나 해서 푸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해놔? 이수 왜 안 돼요? 이거 부등호니까 왜 안 되냐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합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진호 왜 안 돼? 이건 왜 안 되겠어? 김용훈이 왜 안 돼? 여러분의 모르는 것에 대한, 자기가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고민의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 모르면 너무 몰라 그냥. 약간 말이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모르면 모르는 거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모르는 거를 고민을 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공부인 거거든. 근데 모르면은 그냥 무조건 나는 모른다. 내가 모르는 건 난 무조건 모르는 거야. 고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무조건 몰라. 너무 이렇게들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응? 그리고 내가 어려운 건 잘 안 물어봐. 왜 안 돼? 내가 풀어야 되는 건 A, B, C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풀어봐. 이것만 쳐다봐봐. 이것만 쳐다보라고. B랑 C 중에 누가 더 커?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해랑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 자, 그래서 결론은 부등식은 순서대로 무조건. 특수한 애.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지. 고등학생이니까. 중학교 때 이런 말을 잘 안 쓰긴 하니까. 일반적인 해가 있어요. 일반 해라고 하죠. 특수한 해가 있어요. 특수해라고 해요. 특수해는 뭘 얘기하는 거냐? 말 그대로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게 뭐냐면은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이런 게 특수한 거, 해가 없는 거 이런 게 특수한 거야.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해는 1차 부등식은 아시다시피 풀면은 일반적인 해는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런 게 일반적인 해. 2차 부등식과도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이 표현을 일반적인 해가 있고 특수한 해가 있어. 참고로 2차 부등식은 일반적인 해가 뭐죠? 우리가 안 배웠지만 2차 하자. 2차 부등식은 일반적인 해가 주로 어떤 모양이에요? 김혜훈이 어떤 모양이에요? 에? 해가 이렇게 안쪽으로 나타나든가 아니면은 해가 바깥쪽으로 나타나든가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의 일반적인 해. 특수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런 거. 다음번에 알아두시고 이런 건 이제 내가 이런 걸 니네 평가하지는 않겠는데 이거 좀 못해? 강요해 이거 못하겠어요? 자기가 만약 이걸 풀려면 못하겠잖아. 우진이 이거 못해? 아니요. 못하겠으면 이거 혓바닥 깨물어야 돼요. 이해요? 안 나와. 자, 해봐. 하셔야 돼요. 여기 내가 안 해줬어도 뒤에. 여기 다 하셔야 된다고. 과제 하실 때. 연습 삼아 하세요. 여기도 해. 이런 거 안 해줘도 되잖아. 아이. 해줘요? 강유, 해줘? 네. 그럼 네가 나와서 해봐. 네? 네가 나와서 해보라고. 내가 안 되면 도와줄게. 해달라며. 진짜 나올 거야? 아니, 그럼 어려운 시기가 앉아있어. 자, 정말 나올 줄이야. 저거 내가 미리 내다본 거 아니야? 자기가 나온다고 하면 내가 다시 안 쓸 거라고. 자, 거기까지 내다본 거 아니야? 네. 좀 나와, 시작. 자, 얘 하나 할게요, 얘. 가운데 거 정리하면 뭡니까? 아, 이런 거 뭐 암산 합시다. 마이너스 몇 x? 3x 마이너스 2야. 자, 이쪽 거 하나 풀자고. 바로 풀어요. 풀면은 왜? 뭐라고요? 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마사로 나누면 부등호 틀고 2분의 1. 자, 여기 뒤에 거 이렇게 푸시면 2항하면 2x 4 x 2보다 작다. 그럼 최종적인 해는 뭐라고 써야 돼요? 땡땡땡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됐죠? 간혹 어디서 배운 건지 답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요. 답 이렇게 구해놓고 답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 애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래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야? 선생님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제 우리가 수학이라는 걸 누군가한테 배워왔을 거 아니야, 어려서부터. 선생이 아니어도 교과서든지 뭐든 보고 배웠을 거 아니야, 뭐든. 그잖아. 그러면 지구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안 써놓거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쓰는 거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름의. 순서대로 쓰다. 쓰면 안 된다는 표현보다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잖아. 그게 더 궁금한 거야. 반항심. 뭐야? 반항심. 아, 반항심? 이해할 수 있어, 그거는. 차라리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반항심이나 치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줍니까? 짝대기 깁니다. 진짜요? 틀렸다고 합니다. 왜요? 반항심이래잖아. 자, 반항심이래잖아. 자, 넘어가요. 그냥 풀어. 이런 것도. 어? 내가 해주려고 하는 게 이제 요 정도? 요거. 해가 주어진 거. 요 정도는 좀 같이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해가 저거래요. A, B 값 구하래요. 자, 위에 거 풀어야 돼요.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연립은 각각 풀고 공통범위. 자, 위에 거 잽싸게 풀면 마이너스 x고요. 네, 마이너스 3입니다. x는 3 이상 하나 나왔고요. 자, 밑에 거 동량 처리해야 되니까 x-a 18에다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넘어가면은 4x고 요거 12 a 더하기 12 나옵니다. 어쨌든 나눠도 무방하니까 나눠주시면 4분의 a 더하기 12가 돼서 전체적인 해는 얘랑 얘랑의 공통 범위인데 이거의 해가 얘가 돼야 된대요. 얘가. 그럼 얘는 해를 보니까 공통 범위가 3 이상 4분의 a 플러스 12 미만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B가 얼마? 3. 그리고 얘가 얼마? 얘. 그러니까 A는 얼마? 3. 어렵지 않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7번에 다음에 연립부등식이 해가 없대요. 해가 없다? 공통 부분이 없다. 이 소리고요. 자, 위에 거 풉니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x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 나눠주면은 x는 부등호 바꾸고 2 이상. 자, 밑에 거는 x 넘어가서 2a 빼기 4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수직선 그리셔야 돼요. 안 그려도 물론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려버릇하세요. 그리라고 하면. 자, 해가 없어야 됩니다. 얘랑 얘 공통이 없어야 되는 건데 얘는 몰라요. 하지만 얘는 알죠? 얘부터 그려요. 2 이상. 그럼 얘는 2a 빼기 4 미만인데 2a 빼기 4는 어디 있어야 되냐? 이 정도에 있어야 공통 부분이 안 잡히겠죠? 이 정도에 있어야. 그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려는 거 우리 그렸잖아? 그럼 2a 빼기 4의 범위가 보여요? 보다시피 2보다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습니다. 자, 항상 중요한 거는 이퀄. 항상 중요한 건 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할 텐데 부등식 나올 때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판단을 하셔야 돼요. 판단. 얘가 요 자리로 가도 되면은 는을 쓰는 거고 얘가 요 자리로 가면은 조건에 안 맞으면은 안 쓰는 거거든. 그럼 지금은 얘가 요 자리로 갔어요. 그러면 그때도 해가 없냐? 그러면 는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자리로 가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공통이. 없죠. 왜? 얘는 뚫렸고 얘는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는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는 때문에 틀릴 겁니다. 쟤 뒤에 앉아있고 자네요 오늘 딥슬립. 시작한 지 지금 20분밖에 안 됐는데? 안 잤다고요?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저 얘기도. A의 범위 구하시면은 A는 됐죠? 자, 다음 8번에 이번에는 해가 정수인 게 하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어쨌든 각각 풀어요. 자, 위에 빨리빨리 봅시다. 위에 거 4-x고 2x 빼기 2입니다. 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x고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부등호 틀고 2보다 크다. 자, 밑에 거 넘어가면은 x고 넘어가면 a. 깔끔하게 나왔어요. 자, 얘네들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하나, 정수가 하나. 자, 그럼 수직선을 그려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는 모르지만 얘는 아니까 아는 애부터 그려요. 2보다 크다. 그리고 얘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공통인 정수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우선은 정수가 하나잖아. 그러면은 정수를 좀 몇 개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고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되냐? a 이하에서 정수가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거를 이제 가늠을 해서 수직선에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요렇게 했을 때 정수가 공통 부분에서 뭐밖에 없어요? 3밖에 없죠. 그래야. 그럼 요렇게 그려놓고 났으면 이제 그림 보면 A의 범위가 보여요. 그대로. 어떻게 보여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우선 보이거든요. 항상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이퀄을 넣으셔야죠. 는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 아니면 아무 데도 안 넣어도 되냐? 이거죠. 우찬이 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3에 넣어야 됩니다. 이건 판단이에요. 판단.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이 자리로 가도 정수는 하나냐? 하나야. 3. 근데 얘가 이 자리로 가면 정수가 하나냐? 아니죠. 3, 4 두 개 되죠. 그래서 여기는 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는 때문에 많이 틀릴 거예요. 는 때문에. 2차 부등식과도 마찬가지고 는 때문에. 는 판단은 많이 물어봅니다. 왜 는 안 들어가요? 왜 는 들어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시스템적인 것보다는 여러분이 논리적인 판단을 가져가시면 되겠다. 됐죠? 됐슈? 자, 옆에 이제 활용.
자, 활용은 오히려 이 소금물은 우리가 좀 잘 또 이거보다는 지금 내가 할 거는 얘보다는 여러분한테 요거 415번에 있는 거 요 주제. 요게 니네가 원래 중학교 때 했던 표현으로 이제 과부족이라고 하거든요. 과부족 문제라고 그래요. 과가 뭐예요? 과. 넘친다. 부족은 말 그대로 부족한다. 그러니까 넘치고 부족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해서 과부족이라고 하는데, 자, 학생들한테 초콜릿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문제집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똑같아 이 문제하고. 더 이상 고등학교 거라고 해서 더 어려운 게 없어요. 초콜릿을 한 명한테 4개씩 나누어주면 10개가 남는데요. 6개씩 나눠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이 남는데요. 초콜릿은 몇 개냐? 자, 학생한테 나눠줄 거니까 미지수를 뭘 잡을 거냐? 활용이니까 이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미지수를 뭘로 많이 잡아요? 그 물음으로 많이 잡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 요거는 물음으로 잡을 게 아니고 초콜릿의 개수가 궁금하긴 한데, 초콜릿 개수를 정하는 게 결국엔 뭐냐? 상황을 보니까 뭘 알아야 돼? 학생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지수가 학생수로 들어갑니다. 학생수. X명.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4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았대요. 아, 그러면 초콜릿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초콜릿은? 4x 플러스 10이라고 무난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6개씩 나눠주면은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았대요. 6개씩 나눠주면. 학생이 X명이 있어요. X명. 여기 이렇게 X명이 있는 건데, 얘네들한테 6개씩 나눠줬어요. 6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남은 초콜릿이 있는데, 그 남은 초콜릿의 개수가 저만큼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남은 초콜릿은 어떻게 구하나요? 남은 초콜릿의 개수는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으로 세우면 전체 초콜릿에서 말 그대로 남은 거니까 나눠주고 남은 거 아니야. 어떻게 세우면 돼요? 전체가 4x 더하기 10이었는데 여기서 뭘 빼면 돼요? 나눠준 초콜릿. 나눠준 게 몇 개야? 6x기 아니야? 그죠? 활용입니다. 10만 세우면 안 어렵죠. 얘가 2개 이상 4개 미만이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얘를 보시면 가운데 정리하면 참고로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인데, 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ABC 꼴이긴 하거든요. ABC 꼴. 근데 이때는 변수가, 미지수가 여기 가운데밖에 없기 때문에 요럴 때는 굳이 2번 푸시는 것보다 한 방에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10씩 빼요. 여기 빼면은 마8이죠. 마이너스 2x고 여긴 얼마예요? 마 6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나눠요.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4하고 3인데 대신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을 틀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아까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답은 이렇게 쓰지 말라고. 답을 왜 이렇게 써? 그죠? 그러면은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x가 뭐였냐? 학생수잖아. 학생수는 뭐밖에 없어? x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x가 4면은 답은 뭐야? 초콜릿 개수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 자, 뒤에 보시면은 오히려 이게 실력업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학교 때 하는 거 여기. 요 428번 강당 과부족 문제. 이게 벤치 문제. 이것도 과부족. 원래 이게 더 유명하죠. 자, 보시면 잘 보고 이따 맞추세요. 냈으니까. 자, 긴 의자가 있는데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데요.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는데요.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냐 없냐. 아무튼 이런 겁니다. 자, 미지수 뭐 잡아야 돼요? 미지수? x를 뭘 잡아야 되겠어요? x를 갖다가 의자의 개수를 갖다가 x로 잡아요. 그럼 얘를 잡는 순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학생 수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몇 명이에요?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았다며. 5x 플러스 8명 여기까지 세웠죠? 자, 그 다음에 6명씩 앉으면 4개가 남는데요. 자,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4개가 남았대요.
몇 명씩 앉히면? 6명씩. 자, 여기 6명씩 앉혔어요. 그랬더니 의자가 4개 남았대. 자, 과부중 문제의 핵심은 여기죠. 그럼 6명씩 앉혔을 때 요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다는 거냐인데, 여기는 몇 명이 앉으면 의자가 4개 남았냐 이건데, 여기에 한 명이 앉아도 의자는 4개가 남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6명씩 앉히다 보니까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아도 여기는 의자가 4개가 남는 거고, 6명이 앉아도 의자가 4개가 남는 거 아니에요. 과부중 문제의 핵심은 얘죠. 얘. 마지막에 얘. 요 자리. 요 자리가 꽉꽉 다 들어가서 안 앉아도 남는 개수가 생긴다는 거죠. 핵심은. 그러면 실제로 6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 강의 몇 개? 초이씨. 정신 안 차려? 우진이 몇 개? 4개. 이 4개는 뭐고 3개는 뭐야? 김영훈이 몇 개? 5개? 얘네들 지금 바보 3인방도 아니고 지금 계속 물어보겠는데 지금 뭐야? 셋이? 트리오야? 응? 시윤이 몇 개? 새로운 멤버요? 6개? 아니 이 사람 자 내가 뭐 물어봤어? 이 동그라미가 의자다? 6명씩 앉은 의자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 6개. 이수 몇 개?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 질문. 그럼 내가 물어보기 전까지 여기 지금 상황. 자 의자가 X개 있어요. 애들이 이만큼 있어요. 자 다시 세팅. 의자에다가 6명씩 가서 앉으라고 했어요. 발로 찼어요. 자 6명 집어넣으세요. 꽉꽉 집어넣으세요. 마지막 의자에는 1명부터 6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그때 의자가 4개 남았어요. 이게 문제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6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4개 남았다고. 빈 의자가 4개. 6x 플러스 4. 네? 다시 기다려봐. 의자가 빈이 4개 남았다고. 그래서 과부족 문제의 핵심은 빈 의자가 4개 남았으면은 그 직전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다? 6명이 아니고 1명부터 6명까지 앉았다. 몇 명인지 모른다. 이게 핵심이라고. 여기까지 질문. 이수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네. 의자의 개수가 전체 X개. 학생 수는 5X 더하기 8. 요까지는 요걸로 세운 겁니다. 요까지 오케이? 네. 자,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6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4개 남았대요. 동그라미가 의자입니다. 쭉 그렸어요. 마지막에 4개가 남아야 돼요. 아무도 앉으면 안 돼요. 4개 남았어요. 그러면 바로 그 직전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다는 소리냐? 6명이냐? 아니라고. 5명만 앉아도 4개가 남은 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에는 1명부터 6명이 앉았다 라고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 전 의자는 싹 다 6명씩 앉았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질문 있어요? 몇 가지? 없어요? 그러면 저기 아까 두 문제는 달라요 그 문제랑. 네. 학생 수를 x로 잡았는데 그건 이제 문제를 읽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 무조건 담는 건 아니고. 어떻게 판단하죠?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약간 경험적으로 문제의 물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미지수가 필요할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경험이 필요한 게, 그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풀고 두 문제를 익히시면은 두 문제에서 미지수를 뭘 잡아야 되는지 익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네가 스스로 새로운 문제에서도 미지수를 잘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메인은 그게 아니고요. 우선 그건 잠깐 두시고, 잡았을 때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냐 이거죠. 이 세팅 문제 상황 여기까지가 알겠냐 이거죠. 이수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김영은이 6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가 몇 개요? x-5개죠. 이게 어렵나요? 6개, 4개, 3개 뭐야? 네? x-5개 아니야.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우진아? 8개.
두드려 맞아. 자, 동그라미 땡땡땡 몇 개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뭐야, 우진아? 자, 그러니까 그래, 우진아. 지금 수업을 잘 들어야 돼. 동그라미가 뭐야? 노란 색깔? 아니야, 이 동그라미가 뭘 내가 그린 거냐고. 아 의자. 의자야. 의자가 몇 개 있다 그랬어, 우진아? X개 있다 그랬잖아. 네. 몇 개 남았어? 5개. 그러니까 여기는 X 빼기 5개겠지. 왜요? 5개를 X에서 뺐으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뺐으니까 X 빼기 5개겠지? 그죠? 됐어, 강유? 근데 마지막에 저기 6명이 갇혀져 있으면 빼기 가능가요? 그런 건 그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여기는 몇 명 앉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게 6명씩 꽉꽉 채워서 앉은 의자가 몇 개냐 이거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니네 이거 중학교잖아. 한건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제 이 상황을 식으로 세우면은 학생 수가 아까 5x 더하기 8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학생 수가 제일 적을 때 우선은 6명씩 꽉꽉 채운 애는 x 빼기 5개니까 인원수가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제일 적을 때는 그 다음 의자에 몇 명 앉은 거야? 1명. 그럼 제일 많을 때는 그 다음 의자에 몇 명 앉은 거야? 6명 앉은 거죠. 맞습니까? 인원수가 학생 수가 제일 적을 때는 여기 하나일 거고 제일 많을 때는 여기 6일 거 아니야. 그래서 부등식이 요렇게 잡히죠. 학생 수는 이거 이상 이거 이하. 학생 수가 뭔데? 5x 플러스 8은 ABC 푸시면 돼요. 뭐요? 그래서 원래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원래 시스템이 아예 안 푼 애들이하고 다르겠지만 여기 의자가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다 주로 6에다가 여기다 뭘 쓰면 여기다 4를 써요. 4가 아니고 왜 5냐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왜 4개 나왔는데 왜 5개 빼요?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명확하면 되죠. 이수 왜 4개 나왔는데 5개 뺀 거야? 네, 몇 명 한다는지 몰라서. 마지막 거에 몇 명 하는지 모르니까. 우진아! 기도하지 말고. 됐습니까? 선생님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저거 반대로 풀 수 있나요? 반대로? 반대로 뭐죠? 6명씩 앉으면 이제가 되게 되는 네, 학생 수 잡고 해가지고 못 잡죠. 왜냐면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학생을 잡을 수가 없죠. 저기는 학생이 남은 거야. 여기 의자가 남은 거고. 사람, 사물. 그렇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게 부등식 활용에 이게 나옵니다. 고1 문제 중에도. 그러니까 요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좀 연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이제 절대값 부등식. 요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뭐 잡다한 얘기 좀 배경 지식을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물 마시고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우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인데 절대값 기호에 대한 해석부터 좀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 x를 뭐라고 배우냐? 절대값 x의 뜻을 원점에서 x까지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배웁니다. 절대값 x를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값 3이 얼마예요? 원점에서 3이에요. 절대값 마사가 얼마인 거예요? 그래서 4예요. 떨어진 거리가. 수직선에서 원점에서부터 마4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4야. 그래서 4인 거거든. 근데 니네 이걸 갖다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절대값은 부호를 떼면 되는구나.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가시게 되는데 정석은 저거였고
저걸 아시면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은 나중에 까먹어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니네가 해야 되는 부등식 대표 이런 거예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절대값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 두 개를 풀 줄 아는 게 제일 우선 기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거는요. 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은 거니까 우선 2인 데를 찾아봐. 원점에서 거리가 2인 데는 어디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가 뭐겠어요? 2겠죠.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거리가 2인 데고 2보다 작은 데니까 안쪽이겠어? 바깥쪽이겠어? 안쪽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범위가 답이 뭐야? 아, 마이보다 크고 2보다 작다야. 응? 그럼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우선 3 떨어진 데를 따져봐. 3 떨어진 데 여기 있고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얼마야? 3이 있고 여기는 마3이 있겠지. 근데 얘는 거리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안쪽이겠어? 바깥쪽이겠어? 바깥쪽이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그 바깥쪽을 이제 식으로 세우면 돼요. 얘는 뭐야? x가 마3보다 작다지. 근데 여기에 는이 있으니까 는 쓰면 되지. 똑같이. 또는 저쪽도 있잖아. 저쪽. 여기는 x가 3보다 크다지. 는 있으니까 는 쓰면 되겠죠. 이거를 외워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까먹어서 못해요. 이런 소리 하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강요야. 안 되겠지. 됐어요? 기본 절대값 부등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처리할 줄 아셔야 되고, 자, 요게 좀 응용이 되면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절대값 2x 더하기 3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응용 버전. 그럼 얘는 어쨌든 여기가 x가 아니잖아. 대신 여기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세요. 동그라미로. 응? 그러면 여러분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내가 니네한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거의 해는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이렇게 많이 물어볼 겁니다.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시윤이? 안쪽이요. 안쪽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범위가 뭐가 돼요? 마4 이상 4 이하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가 x 자리가 아니고 얘 자리였잖아. 얘를 그대로 쓰면 되죠. 2x 더하기 3을. 그 다음에 푸는 건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미지수가 가운데만 있으니까 3, 3, 3 빼요. 마 7, 2x 1, 2 나눠요. 마이너스 2분의 7, x 2분의 1. 얼마나 쉬워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이거 절대값 기본 부등식 처리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기본이 아닌 애들은 어떻게 하냐 이건데, 자, 이걸 뭐 해내면 말하는 모르겠네요. 해드리긴 하겠는데, 근데 이거 괜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얘는 또 얘 하기 전에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자, 3보다 크고 절대값 x가 5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아까 배운 대로 똑같이 해봐요.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우선 3인대랑 5인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3인대 몇 군데 있어요? 당연히 두 군데 있어요. 3, 마3. 5인대 몇 군데 있어요? 당연히 두 군데 있어요. 마5, 5. 자, 그러면 얘는 거리가 요 사이야. 그러면 x가 어디 있어야 되냐? 잘 생각해 보면은 요런 데 있어야 되겠지. 요런 데. 맞아? 요런 데. 맞아, 강요? 불러봐. 답이 이거 뭐야? 범위가. 식으로 부르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3보다 작다. 또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이 문제는 여기가 x가 아니고 뭐야? x 빼기 1이잖아.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다른 문제 풀 때 다 기본적으로 마무리 작업할 때 필요할 거예요.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본 부등식 푸는 거 하나 가르쳐 드렸고요. 자, 그럼 밑에 넘어가서 얘는 이제 뭐냐? 여러분 이제 요걸 잘 하셔야 되는데, 얘는 우선은 여기가 지금 아까처럼 숫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있어요. 그죠?
문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는 기본 부등식이라고 내가 가르쳤던 절대값 기본 부등식은 숫자가 있을 때고 지금처럼 문자가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자, 정석대로 푸셔야 돼요. 정석대로. 구간을 나눠야 돼요. 구간을 나눠야 돼요. 왜 구간을 나누는지 그걸 납득을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왜 구간을 나누냐? 절대값 저 기호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절대값 기호를 지우고 싶다고요. 근데 절대값 기호는 어떻게 해주느냐? 요 안에 여러분이 부호를 알면은 지울 수가 있거든요. 안에가 양이면은 그냥 지우면 되고요. 안에가 음이면은 마이너스 달고 지우라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이 안에가 양이냐 음이냐 범위를 기준으로. 결론은 뭐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구간은 어떻게 나누냐?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시면 돼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절대값 0 되는 게 마이죠. 얘는 뭐예요? 마이라고 3이죠. 그죠? 마이라고 3. 범위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 볼게요. 앞에 거 어떻게 범위 나눠요? 이게 아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뭐냐면 그냥 저 완전 정수대로 그냥 마이너스 2 가지고 범위 나눈다는 게 자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자, 범위를 왜 나눈다고? 강의 왜 나눈다고 저 범위를? 절대값 안을 절대값을 없애려고. 그럼 절대값이 없어져야 돼. 자, 마이보다 작아. 양수야 음수야? 이런 진짜 음수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달고 푸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수예요. 넣어봐요. 한 3 정도 넣어보세요. 양수 아닙니까? 그죠? 그냥 풀면 돼요. 절대값을 이렇게 쓰시고요. 자, 딴 데 가서 하세요. 연산은 저기다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식 세웠죠? 위에 거 푸시면 마이너스 x 빼기 2예요. 마이너스 x 빼기 2는 3x 더하기 7이거든요.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고 넘어가면 9예요. x는 부등호 틀고 마이너스 4분의 9. 맞아요? 갖다 써 여기다 이제. x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자, 밑에 것도 딴 데다 하세요. 2항 하시면 마이너스 2x 2항 하면은 5입니다. 나눠주면 부등호 틀고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그래서 써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하셔야 되냐? 저 옆에다가 그래서 딴 데다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저분해집니다. 여기 나온 애랑 처음에 있는 애랑 공통범위를 여기다 쓰셔야 돼요. 공통범위. 얘랑 얘랑의 공통범위를 쓰셔야 돼요. 옆에다가. 그럼 얘는 마이보다 작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야. 마이너스 4분의 9는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얘보다 작다야. 마이보다 작다. 당연히 공통범위는 뭐예요? 여기만 남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냥 얘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이게 되겠고요. 그럼 밑에 거는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랑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답니다. 공통범위 뭐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수직선을 그리셔야 돼요.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랑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인데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5니까 공통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가 요게 나옵니다. 절대값 부등식은 여러분이 일종의 기본 연산 같은 거예요. 이거 못하시면은 다른 문제 풀 때 지장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풀 줄 아셔야 돼. 졸지마! 물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졸아.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여기 지금 절대값 안에가 능령되는 값이 이렇게 두 개거든요. 마이라고 3. 자, 우선은 풀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자, 절대값 3 빼기 x랑
절대값 x 빼기 3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절대값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나 똑같은 얘기라고요 어차피. 예? 얘에서 얘까지 거리나 얘에서 얘까지 거리 당연히 바뀌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대로 풀 이유가 없어요. 괜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바꿔놓고 푸는 걸 권장을 합니다. 항상 x 앞에가 양수가 되게. 자 그리고 범위 나눠요. 근데 범위가 마이라고 3이니까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마이라고 3이니까 범위를 3개로 나눠야 됩니다. 3개. 우진아 칠판 봐 엎드리지 말고. 너 이거 이따 어떻게 풀겨? 자 범위 어떻게 나눠야 되겠어요? x가 마일보다 작다,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3개로 나누셔야 되겠어요. 패턴대로 쓰면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3개로 나눠야 되겠어요. 그래 놓고 범위를 나누는 이유는 뭐다? 절대값이 풀립니다. 없어져요. 자 이때는 마일보다 작으면 양이야 음이야? 마이너스 2 정도 넣어보시면 되죠. 설마요. 음이죠. 자 이때는 양이야 음이야? 양이에요. 이때는 양이야 음이야? 넣어봐. 적당한 값을. 양이죠. 앞에 거 먼저 다 풀었고요. 자 뒤에 거 x 빼기 3입니다. 마일보다 작으면 양이야 음이야? 음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을 지워요. 자 이때는 양이야 음이야? 강유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그럼 마이너스 달고 풀어요. 이때는 당연히 그럼 남은 거니까 양이겠죠. 그냥 풀어요. 네? 네? 는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는이요? 는은 왜 있냐기보다는 여기 범위를 나눴잖아 이렇게. 그지? 두 군데 포인트로 범위를 나눴잖아. 근데 범위를 나누고 났을 때 는을 아무데도 안 쓰면은 마이라고 3은 따진 게 아니잖아. 고려를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라고 3이 빠지니까 마이라고 3을 넣어주는 건데 분류한 범위에 어디다가 넣어주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로 그냥 커지는 쪽에다가 많이 넣습니다. 책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계는 원래 이런 거예요. 두 개로 범위를 나눠. 아 마일보다 작다,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인데 이렇게 하면 마일하고 3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마일하고 3이 빠졌으니까 마일하고 3을 다시 채워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채우냐? 주로 그냥 커지는 쪽에다가 많이 채워준다고. 이건 어디다 채워도 상관은 없다고. 마일하고 3이 빠진다는 게 비어있잖아. 아까 내가 녹색 선을 그기 전까지는 마일이 범위 내에 없잖아. 어디 있어? 있는 범위가 없잖아. 마일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 는이 없으니까. 3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그 정도 이해. 나머지 계산은 얘가 이제 6보다 크다, 6보다 크다, 6보다 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딴 데다 계산하세요. 자 위에 거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x고 계산하면 얼마야? 빨리 하면 마일 2 넘어가면 얼마야? 4야? 그럼 x는 뭐야? 마이보다 작다. 이거 계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차라 그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얘 지워주면 뭐야? 0x야? 얘 뭐야? 넘어가면 2죠. 해가 뭐야?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라고요? 대보세요. 한 개만 대보세요. 무수히 많다며 하나만 대봐. 아 없다. 자 해가 없다죠. 자 얘는 계산하시면 2x고요. 아 이거 마이니까 넘어가면 8이네요. 그러니까 x는 뭐예요? 4보다 크다죠.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옆에다가 뭘 써야 돼요? 여기에 시작했던 얘랑 얘 사이에 이 공통범위를 쓰셔야 돼요. 얘랑 얘. 공통범위 뭐예요? 마일보다 작다, 마이보다 작다. 이거 판단이 안 되면 수직선을 그리시는 거고. 뭐야 공통범위가? 마일보다 작다, 마이보다 작다. 졸린 사람은 일어나 있어요. 뒤에 가서. 어? 우진아, 그러고 자고 있지 말고. 뭐야 공통범위가? 안 되면 수직선을 그리세요. 마일보다 작다, 마이보다 작다. 공통범위 뭐야? 얘죠?
자, 얘는 어차피 해가 없어요. 공통범위도 당연히 해가 없어요. 자,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다. 3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다. 공통범위가 뭐예요? 4보다 크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까지 잘해놓고 답을 이상하게 쓰면 안 되겠죠? 답은 뭐라고 써야 돼? 강요? 답 뭐라고 써야 되겠어 그럼? 최종 답은? 마이너스 뭐 여기가 답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답으로만 쓰면 돼요. 이제 뭐라고 쓰면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여기는 없고 x는 4보다 크다. 이게 답. 절대값 부등식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절대값 부등식. 자, 여기 교재 밑에 절대값 부등식이 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431번에 2번이 더 복잡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432번 정도가 더 깔끔할 수가 있거든요. 432번 하나 해봅시다. 432번. 범위 나와서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